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밖에 바람소리가 매서울 정도로 날씨가 추워요.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제가 종종 받는 질문이 있거든요. 돈을 모으는 게 먼저냐 아니면 투자하는 게 먼저냐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이 지금 한 2, 3억 모였는데 지금 바로 실거주 집을 그냥 사버리냐 아니면은 월세 살면서 원룸이나 뭐 고시원 살면서 이걸 투자를 해야 되냐,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돈을 열심히 모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한 푼 한 푼 돈 하나도 안 쓰고 예전에 저처럼 제 얘기니까 거지같이 사는 분들이 계세요. 전 거지같이 살았거든요. 진짜로 비참할 정도로.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선택적으로. 이분들에게 좀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는 내 집 마련을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자, 내가 돈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2억에서 3억을 모았다고 쳐요.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2, 3억을 모았는데 내 집 마련을 먼저 할지 아니면 여전히 조그만 집에 혼자 살면서 투자를 할지 물어보신다면은 이분은 내 집 마련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부동산 공부를 한 다음에.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2, 3억이 있는데 이걸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죄송한 얘기인데 제 상담 결과는 그래요. 이걸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이분 투자 실력이 애매한 거예요. 제가 만나본 결과 수년 동안 한 분야에 투자를 해서 실력이 쌓인 분들은요, 이 고민을 안 해요. 내가 여기서 승부를 본다. 그냥 한번 투자한 다음에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보겠다가 아니라 승부, 정말 공부와 노력을 병행하면서 오랫동안 버티면서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면서 노력하면서 투자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승부, 그걸 볼 사람은 이거 돈 다 투자해도 돼요. 근데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은 되게 투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내 집 마련을 먼저 한 다음에 조금 남겨놓고 다시 투자를 하면서 돈을 다시 모으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이 어떤 거주 시설인지 말씀은 안 드릴게요. 비하 발언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정말 좁은 공간에 혼자 누울 공간밖에 없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거주했던 얘기도 해드렸어요. 그리고 화장실이나 아니면 세탁실이나 아니면 주방이나 이런 건 공용으로 쓰는 그런 주거시설 있잖아요. 굉장히 저렴해요. 이제 여기에 거주하시면서 또는 원룸 아주 조그만 거나 외곽에 거주하시면서 돈을 다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 이분들의 이제 중간 과정이랑 결과물들을 다 듣잖아요. 이런 사례가 나와요. 적지가 않아요. 자, 이분들은 인생관 자체가, 저도 그랬어요. 돈이 최고예요. 어쩔 수 없죠. 정말 돈의 노예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의 실거주 만족도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로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이유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죠. 그럼 이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 생각 말고 행동이에요. 돈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저도 그랬고 이분들도 돈의 노예였고 돈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행동을 해요. 이분 생각은 저도 몰라요. 그러면 이 열심히 모은 돈, 내 정말 피 같은 돈으로 투자할 때 멘탈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목숨이랑 바꿀 정도로 열심히 모은 돈 2억에서 3억이 있는데 얘를 주식이나 코인에 넣었어요. 그런데 얘가 한 20, 30% 빠졌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건 해보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제 간접 경험과,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해봤을 때 못 버팁니다. 남 일은 쉬워요. 남 일에 대해서 댓글 다시고 얘기하는 분들 보면은 전부 다 천하고 제일 고수예요. 이래야지 저래야지. 근데 감정이, 멘탈이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완전히 머리가 박살이 나요. 20%, 30%, 40%, 50% 빠지면은 바로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내가 저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저만큼 다시 벌려면 얼마가 걸리는데, 저게 어떤 돈인데, 그리고 이게 만약에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면 이걸로 위험한 베팅을 시작을 해요. 극단적인 수익률을 통해서 이게 복구를 하려고 그러세요. 이 복구를 하기 전까지는 정상 생활이 안 돼요. 저는 정말 많이 만났어요. 부동산에 오시기까지 이런 과정이나 지금 현재 단계까지 합쳐서 정말 많은 사례를 접했어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아니면 부동산도 손실을 보면은 같은 종목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집착을 하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 목돈을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어렵게 모은 분들이 많아요. 그럼 당연히 복구 심리가 생기는 게 전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복구하면 너무 다행인데 거의 다 날렸다고 쳐봐요. 거의 다 날렸으면 뭐가 남아요? 그 고시원에 살고 있는 자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뭐지? 나는 왜 여기 살고 있지? 그 돈을 가지고 난 왜 여기 살았지? 근데 그 돈이 날아갔잖아요. 그럼 인생의 의미를 찾는데 어려워합니다. 안 좋은 사례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시원 생활이 정말 쉽지 않아요. 화장실 쓰는 거나 밥해 먹는 거나 뭐 이런 건 약과죠. 사실 이것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제가 왜 고시원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냐면 고시원 살 때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드신 부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제가 이제 가끔 예전에 친구들이나 아니면 예전에 저나 이렇게 가서 보면은 제일 힘든 게 거기 사시는 분들이 진짜 힘들게 해요. 꼭 이상한 분들이 계세요. 더는 얘기 안 할게요.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정 부분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소수인데 퍼센테이지가 되게 높아요. 간접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이분이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요. 아니면 뭐 불을 내요. 아니면 방 안에서 뭘 끓여 먹어요. 아니면 방 안에서 담배를 펴요.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 좋은 주거 환경이나 동네에 살아보신 분들은 대답이 하나예요. 방법이 없다. 방법은 하나예요. 이사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보다 더 낮은 등급의 동네나 등급이란 표현 죄송해요. 낮은 등급의 주거 시설로는 안 갈라 그래요. 왜냐면 이미 뒤였으니까. 저는 막 1층이 양꼬치인 적도 있고 정말 이런저런 사례가 있었는데 힘들어요. 이걸 참아내면서 투자를 했는데 돈이 날아갔다? 너무 후회가 많이 남잖아요. 그리고 이런 주거 환경에서 뭔가 투자를 공부하거나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가 약간 어려워요. 집중이 잘 안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뭐 안 그렇겠지만 어울리는 분들이 그 주거 공간에서 양질의 정보를 주시진 않겠죠. 뭐 다른 동네라고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안 좋은 정보나 공포성이나 아니면은 좀 부정적인 얘기를 대놓고 말씀드리지만 많이 하세요.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이거 투자 실력이 아직 자신 없는 거잖아요. 그게 100% 딴다가 아니라 자기가 알아요. 이 정도면 준비가 됐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한테 야, 너 부동산 투자 정말 승부 한번 걸어볼 준비 됐어? 저는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전 준비됐어요. 제 분야에서 있어서만큼은 제가 저희 재산의 대부분을 걸 수 있을 만큼 자신 있어요. 물론 제가 선택을 하겠죠. 제 인생의 밸런스에 맞춰서. 이런 대답하실 거 아니면은 일단 내 집 마련을 먼저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질문을 또 2차적으로 하세요. 내가 가진 돈으로 집을 살려면은 지금 안 오르는 동네를 사야 된다.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시장이죠. 근데 제가 아까 이제 고시원이나 뭐 원룸이나 이런 거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게 수요가 있어요. 지금 시장은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맞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산에 맞는 실제 뭐 아파트를 정말로 찾아보셨다면은 이걸 한번 봐보세요. 역사적으로 이 아파트는 가격이 오른 적이 없나? 있을 거 아니에요. 없다면 사시면 안 돼요. 40년 동안 또는 지어진 이후로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는 동네는 사시면 안 돼요. 또는 거래가 너무 없다? 이래도 일단 사지 마세요. 공부가 되기 전까지는. 근데 그게 아니라 지어진 지 한 20년 됐는데 저렴하긴 한데 올라간 구간이 있고 그 구간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된다. 그러면 사셔도 돼요. 대신에 이런 장점이 있죠. 지금 부자 동네는 많이 올라가는 대신에 금매나 매도인이 호가를 많이 낮춰주는 물건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그 동네는 매도인들이 알아요. 여기 안 올라가네. 여기 안 되나 보다. 가격을 깎아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싸게 사면 돼요. 그것도 뭔가 만족이 안 되면은 경매나 공매로 더 싸게 사면 돼요. 내 집 마련을 해요. 어차피 주거비 나갈잖아요. 내 집 마련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뭐 정말 내가 원하면 그 집에서 대출을 더 빼오던 아니면 여태까지 돈 모으셨죠. 여러분은 돈을 모으는 능력이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죄송하지만 투자 실력이 증명이 된 게 아니라 돈을 모으는 실력만 증명이 된 거라고요. 그럼 돈은 또 모으면 되죠. 근데 투자 실력이 증명이 안 됐으면 뭐 한 거예요? 모은 돈의 일부는 세이브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에 파킹을 해놓고 나머지로 투자를 공부하면서 새로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운이 좋게 되면은 이 자산도 오르고
이것도 잘 돼요. 왜냐면 내 집 마련이 해결이 되고 여기 내 재산이 딱 파킹이 돼 있고 가치가 올라가고 있으면은 사람이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미 내가 전 재산이 아니라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이 1차적으로 되고 멘탈도 내 집이 있기 때문에 더 탄탄해졌기 때문에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은 확률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올라가요. 물론 또 고시원 생활이나 원룸텔 생활하면서 남은 돈으로 올방에서 투자해서 잘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제가 잘 되는 사례는 빼놓고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이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가 정말 월세 싼 거 살면서 투자 올방 해가지고 잘 됐어요. 그럼 잘 되고 끝날 것 같으시죠? 근데 전 상담을 하잖아요. 저는 잘 되고 끝내는 분을 아직은 못 만나봤어요. 올방에서 번 분은요.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는데요. 또 올방이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2억이죠. 만약에 그분이 이제 내가 지금 고시원 살면서 2억 갖다가 올인해서 2억이 4억 됐어요. 4억 있다 쳐봐요. 애매하죠. 4억으로 또 잘해서 8억 됐어요. 멈출 자신 있으세요? 8억이에요. 애매하죠, 여러분. 솔직히. 자, 2억이 4억, 4억이 8억. 여기까지도 거의 기적인 거 아시죠? 이거 100명 중에 1명 못해요. 1000명 중에 1명 정도 할까 말까죠? 8억 멈출래요? 16억. 이건 대박이죠. 이건 1000명 중에 1명 안 될 것 같은데 더 안 될 것 같아요. 16억 멈추실래요? 멈출 것 같죠? 근데 이분은 2억으로 16억을 만든 거예요. 멈출까요? 16억 32억. 오케이, 32억. 멈출 수도 있어요. 멈출 수도 있죠. 32억에 멈출 수 있는데 만약에 32억에서 또 미수물방 해가지고 64억 갈라다가 자빠지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다시 일어서려면은 아까 그 과정을 또 거쳐야 돼요. 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많은 사례, 이게 적은 사례가 아니라 많은 사례가 이래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차근차근 해 나가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 상담 사례나 여태까지 결과를 봤을 때 이게 더 좋아요. 물론 아쉬운 소리 하는 분도 계세요. 그때 네 말 안 듣고 다 집어넣었으면 지금 대박 났는데 그건 저도 어쩔 수가 없죠. 저도 그 미래를 못 맞추니까. 그럼 저도 맞출 수 있으면 제가 지금 돈이 훨씬 더 많겠죠. 근데 그건 인간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거 환경도 중요하고 내 집 마련도 중요하고요. 투자를 할 때 밸런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여태까지 내가 정말 참고 또 참고 돈 열심히 모은 분들이 그 노력의 과실을 얻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어떻게든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죽어라 돈 모아가지고 사기당하거나 투자로 날리는 분들이 절대 적지 않아요. 그냥 많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많아요. 왜냐면 여태까지 너무 힘들게 돈을 벌었는데 너무 쉽게 불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고생한 그 고통에 비례하는 거예요. 이 기대 심리가. 그런 분들 한두 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피해야죠. 그러려면은 스스로 투자에 나서야 되고, 투자에 나설 때 욕심을 줄여야 되는데, 욕심을 줄이려면은 투자금이 적어야 되는데 안전성도 확보해야 되니까 내 집 마련을 먼저 해놓는다. 요 전략인 거예요.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뾰족한 방법이 있는데 이분들은 예외예요. 그분들은 자신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정말 빨리 자산이 형성이 되겠죠. 근데 정말 이게 정말 실력자의 세상인 것 같아요. 그쪽 분야는. 실력자도 망하는 세상이니까. 전 거기까지는 참 득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용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